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모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회 현상과 상황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에 월 300만 원으로 살기는 너무 팍팍하다는 말이 거의 상식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SNS나 커뮤니티나 유튜브 어디를 가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고 서울에서 300만 원은 최저 생존선이라고 하면서 혼자 살아도 300은 그냥 통과하는 통장이고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집값은 여전히 높고 체감 생활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300만 원이 여유롭다고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가 쉽고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하는 게 정말로 300만 원이 부족해서 팍팍한 걸까라는 생각인데 아니면 300만 원을 쓰게 만드는 환경과 인식이 바뀐 걸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나라에서는 웬만큼 벌어도 다 가난하다. 하지만 이 결론의 사실은 이제 반만 담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은 분명 예전만큼 넉넉한 돈은 아닌데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에 속합니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이미 우리는 소득보다 기대 생활 수준이 더 빨리 올라간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요즘의 보통 생활 기준이 과거의 중상위 소비를 기본값으로 끌어올려 버렸다는 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축 오피스텔과 배달과 외식 그렇게 식비 구독 서비스 다중 사용 그리고 연 한 번에서 두 번의 해외여행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삶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300만 원은 당연히 빠듯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빠듯함은 소득의 한계라기보다는 소비 기준의 이동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300만 원은 월급을 받았을 때 신축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실 내가 좀 각오가 된다면 고시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거나 좀 고통스럽더라도 컨디션이 낮은 원룸을 구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목돈을 만들어서 1억 정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소비 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죠. 배달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집에서 직접 해먹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교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 10에서 20%의 생활을 매일 보게 됩니다. 이 비교 환경 속에서 월 300의 삶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밖에서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감정의 상당 부분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 월 300만 원은 부자가 되는 월급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가난하다고 규정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체념을 선택하게 되고요. 월 300만 원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사람들은 뭔가 물가 상승이나 집값 폭등이나 기본 지출 증가로 설명하지만 같은 300을 벌어도 누구는 저축을 하고 누구는 늘 마이너스에 가까운 삶을 산다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 자동으로 커지도록 설계된 어떤 삶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순간에 주거비는 협상이 아니라 고정값이 되고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 순간에 300만 원은 숨막히는 돈이 되지만 이게 생활의 질 문제가 아니라 기대치의 문제라면 여기에 또 외식과 배달이 일상화된 식비 상태, 커피와 간식과 편의점 이 소비까지 더해지면 이런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보통의 삶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람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뿐이고 실제로는 구조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는 소득이 오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해서 월 200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도 여유가 생기지 않고요. 주거비나 식비나 여가비용 인상분을 흡수하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월급이 올라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라 지출 기준이 함께 올라가서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월 300만 원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데 이런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빠듯해지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지출 구조를 통제하면 저축과 선택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200만 원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 300만 원에서는 극단적이진 않아도 설계의 여지가 생기면서 결국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월에 400에서 500만 원을 쓰는 방식에 몸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간극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끝없이 더 벌어야 한다는 결론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은 흔히 소득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건 착시 현상이고, 현실에서 체감되는 가난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느냐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에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삶은 빠듯해지고 팍팍해지고 뭔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월에 300만 원을 벌면서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지출처가 모두 정해져 있어요. 조정 가능한 항목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 이 상태에서는 월급이 20에서 30만 원만 올라도 사실 체감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돈도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봐도 됩니다. 반대로 같은 300으로도 여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절약이 아니라 지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나누고 있고 조정 가능한 영역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면서 선택권을 유지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정말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아가면서 이제 진짜 좀 몸테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출퇴근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또 식비 같은 경우도 좀 정말 아끼고 뭔가 커피를 사 먹기보다는 그냥 이제 카누 같은 걸 좀 타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돈을 아껴서 정말 많은 돈을 그냥 모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진짜 가난의 신호는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30만 원이 더 필요할 때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은 신용에 결국 의존하게 되면서 선택권이 더 빠르게 사라지죠. 월 30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고정비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생활비와 저축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또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권을 지키려면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을 잃는 쪽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삶의 질을 더 크게 떨어뜨립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정말 궁전에서 살아도 힘들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면 좀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월 300에서 선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사람은 소득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고 가난은 소득이 아니라 삶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월 300이 중요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직 뭔가 통제 가능한 삶의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범위를 유지하느냐 스스로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300만 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월 300으로 벌어서 어떻게 저축을 하냐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월 300만 원으로도 저축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삶에서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은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축이라는 게 사실 의지의 문제도 있고 지출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면 아무리 절약하려는 마음이 강해도 고정된 지출 구조 안에 있으면 저축은 구호로 끝나고, 반대로 이 구조를 먼저 설계하면 저축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돈이 그냥 남게 돼요. 월 300에서 저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식비나 여가비 같은 변동비가 아니라 한 번 정해지면 매달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노력은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가장 큰 고정비로 월 300만 원 기준에서 100을 넘기기 시작하면 체감 압박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로 주거비를 좀 내려서 뭐 60에서 70 정도 선에서 관리하면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택권이 살아나죠. 식비 역시 변동비처럼 보이지만 외식과 배달이 일상이 되면 사실상 그게 고정비가 되면서 월에 뭐 70에서 80까지 커지면서 이를 극단적으로 절약이 아니라 그냥 외식과 배달을 한 행사 정도로 바꾸는 구조로 설계하면은 50만 원으로 안팎으로 충분히 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 통신비나 구독 서비스, 보험료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정비를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도 매달 한 20에서 30만 원은 줄일 수 있고, 이 금액이 그대로 저축 여력이 되죠. 이렇게 고정비 구조를 정리하면 월 300에서도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최소한 저축은 현실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런 저축이 남으면 하는 선택이 아닌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저축하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저축이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여유가 생기고 이 구간에서 만든 저축 구조는 소득이 오를 때 이런 저축률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월 300에서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월에 400, 5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을 반복하게 될 거고 결국 이렇게 월 300은 지출이 소득을 따라가게 할 것인지 소득이 지출을 통제하게 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일단 뭐 확실한 건 월에 300만 원으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한다면 그게 뭐 5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그 돈을 그냥 S&P 500 같은 투자를 시작해 본다면 미국 주식 투자로 그것만으로 30년 후에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의지의 문제지 또 구조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 300만 원으로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어떤 사회적 인식과 사실 300만 원이면 저축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월급이 아직까지는 가난함을 탈출할 수 있는 월급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